여러분, 사람은 나이 들수록 무엇이 가장 서러울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몸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 자식이 멀어지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서럽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전화해 주길 기다리고, 누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누가 나를 좀 챙겨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지?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년이 편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의 팔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자 좋은 노후를 오해하고 삽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노후일 거라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면 편안할 거라 생각하고, 큰 집에 살면 든든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불안한 분이 있고, 자식이 잘 돼도 외로운 분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 놓고 웃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이상하게 얼굴이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기죽지 않고, 적게 먹고 적게 써도 초라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보내면서도 나는 괜찮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이 78에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에 혼자 사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는 조금 누렇게 발해 있었고 집도 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할머니 얼굴에는 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시설 알아볼게요. 그러면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작아도 이 집이 내 집이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고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진실이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와도 눈치 안 보고 밤늦게 배가 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고 TV를 조금 크게 틀어도 괜찮고 기분이 우울한 날에는 하루 종일 말없이 있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마음 한쪽이 편치 않습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가 생깁니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좋아도 사람들이 친절해도 거기는 어디까지나 남의 질서 속에서 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 내 공간 하나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유이고 자유를 넘어 존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이고 마음의 버팀목이고 관계를 덜 무겁게 만드는 힘입니다. 한 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셔서 매달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분은 장사를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연금이 없어서 자식들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분은 장도 마음 놓고 보시고 친구 만나면 차도 사시고 손주에게 작은 용돈도 건네셨습니다. 반면 자식이 주는 돈을 받는 분은 그 돈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늘 미안한 표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금액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돈인가의 차이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 남이 주는 돈은 고마워도 마음을 조금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연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분들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안 먹고 안 쓰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주기만 하셨던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은 훨씬 더 가볍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도 각자 몸이 아프고 사정이 생기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밖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자식이 자주 와야 하고 친구가 자주 전화해 줘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고 점점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자기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유튜브로 운동을 따라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가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혼자 웃고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 생각하며 하루를 채웁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남에게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만 보지 않고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지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돈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십억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크게 가진 돈보다 마음의 안정입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 걱정이 없고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겨도 너무 두렵지 않고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안경을 바꿔야 할 때 완전히 막막하지 않은 상태. 그 정도만 되어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다 주고 나서 정작 자기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효자 효녀여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내가 오래 살면 어쩌지? 이제 또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주더라도 다 주지 마십시오. 집도, 돈도, 통장도. 자기 몫은 끝까지 남겨두셔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과시가 아니라 안심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나는 당분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5번째는 내 몸이 아직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 하고 옷도 혼자 못 입게 되면 그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반대로 몸이 여기저기 아파도 내 발로 천천히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씻고 입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어떤 82세 할머니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셨지만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한 바퀴 도셨습니다. 천천히 걷고 중간에 쉬고 집에 돌아와 반찬 하나 만들고 빨래 하나 널고 그렇게 하루를 사셨습니다. 누가 보면 힘든 삶 같지만 정작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려도 내 몸이 아직 내 말을 들으니 감사하지.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팔팔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는 내 몸으로 해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6번째는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이 들수록 서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위해 자식이나 남에게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은행 업무 하나, 병원 예약 하나, 스마트폰 설정 하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안한데 하고 말을 꺼내야 하면 사람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감각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7번째는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건 참 어렵지만 노년의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밥 한 끼 먹고 햇살 한번 보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괜찮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편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 더 큰 것을 향해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의 성공. 그런데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아프지 않았고, 큰 사고 없었고, 자식에게 나쁜 소식 없었고,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날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면 실망도 적고, 비교를 내려놓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8번째는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많은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모임도 많고 연락처도 많고
불러주는 곳도 많으면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계속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 이런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됐기 때문에 습관처럼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싸울 필요도 없고 절교 선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지 않고 조금씩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괜히 힘든 관계를 붙들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저 중에 몇 가지나 가지고 있지. 여러분 다 갖출 필요 없습니다. 4-5개만 되어도 이미 훌륭합니다. 2-3개뿐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내 공간을 지키고 내 돈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포기하지 않고 부탁을 줄이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둘 줄 아는 것. 이것은 전부 나는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큰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하루를 내 힘으로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노후는 뭔가를 크게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성공보다 존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집 안 한 구석을 내 마음대로 정리해 보셔도 좋고, 연금을 다시 점검해 보셔도 좋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찾아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는 것도 좋고, 저녁 산책 10분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 오늘 감사한 일 하나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노년의 표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남에 빌딩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대기업 임원인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혼자 밥 먹어도 서럽지 않은 사람,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다독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밤에 누워 오늘도 괜찮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정말 많은 것을 해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되고 조금 덜 애써도 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좋았던 것 하나. 햇살이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목소리를 들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었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하나를 붙잡고 잠드시면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보다 평화로, 후회보다 감사로, 눈치보다 당당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혼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